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이라 불리우는 장례식. 영원한 헤어짐 앞에선 누구나 어려움과 막막함이 따르는데 우리 문화나 아니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들이 담겨져 있는 행위이고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을 떠나보내는 의례이긴 하지만 오랜 역사와 풍습을 지닌 장례 문화. 예와 뜻을 지키면서 가장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는 법은 무엇일까? 삶의 마지막 길, 장례 문화편. 오늘 함께 살펴본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괴이한 풍경. 도대체 무슨 수업인지 물어보니 저희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입니다. 장례지도학과가 있다? 장례지도학과란 장례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이곳은 장례지도사와 시신위생처리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실습이 진행되면서 미래의 유망학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마돌링 해주시면 그런데 언뜻 보기엔 미용 수업 같은 분위기.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얼굴에 이제 분장학을 하게 드리고 있어요. 마사지 크림을 도포한 후에 우리가 티슈로 닦아내고 나면 파운데이션 도포를 해야 되죠. 훼손된 시신을 원래 얼굴로 복원하기 위해 분장술이 필요한 회복 기술학 수업. 아무래도 이제 고인분의 피부색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실전인 것처럼 꼼꼼하게 실습하는데 특히 분장 실습은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과거에는 얼굴을 다 싸서 오셨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었지만 현대에는 이제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장례지도학과의 다음 수업은 입관 전 시신이 고정되도록 감싸고 묶는 연습. 이뿐만 아니라 시신이 위생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법부터 장법까지 모든 절차의 실습이 진행된다. 한번 꽈주고 그리고 고정하면 됩니다.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살아계시긴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정성껏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많이 두렵고 그렇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실습하고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는 이렇게 막 죽음이 막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닌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이른 아침부터 달려간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 촬영팀이 온지도 모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감싸고 또 감싸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그 안쪽으로 더 잡으시고 구김 안 생기게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게 고인에게 수의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수의란 죽은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 마지막 모습까지 예를 다하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인데 장례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인력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조문 안내부터 장례용품 준비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바로 장례 전문가인 전문 의전지도사가 도운다는 것. 국가공인 자격증까지 필요한 전문 직종이다. 이 안에서는 분향소도 설치해드려야 되고 염습 입관도 해야 되고 발인까지 경험 없는 유족들에게 옆에서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옆에서 챙겨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인의 무게감도 다르고 마네킹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함께 공부하는 교육생이 한번 입어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배움이니까. 고인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발에서부터 신을 천천히 올리면서 수의를 입히는 작업은 장례 절차에서 가장 예절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조심스러운 만큼 신적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고인을 대할 때 예와 정성을 다해서 가족처럼 가족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에 넣을 때까지 시신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장례 절차에서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하는 염습 과정.
특히 고인이 편안히 이탈되도록 7가지 관절로 매듭 짓는 과정은 아무리 복습해도 지나치지 않다는데 이 과정은 염습 과정입니다. 염습이라 하면은 고인의 몸을 정갈하게 깨끗이 목욕시켜 드리고 그리고 수의 한번 이렇게 입혀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가족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눈 감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형을 갖고 하는 교육이지만 마치 실제 장례처럼 부족함이 없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전문 의전 지도사. 아직은 생소한 직업으로 보이지만 생을 떠난 영혼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의식보다도 공경심이 요구된다. 누구든지 마지막 그 운명의 시간이 있고 가시잖아요. 그 가실 때 정말 내 이렇게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내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고인이 운명한 이후부터 마지막 길까지 호상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전문 의전 지도사. 이제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나홀로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이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어서 찾아간 곳은 서울 신림동.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가족같이 오랜 동안 같이 살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치러 데리러 왔습니다. 애완견 가구의 증가로 생긴 새로운 풍속도 바로 반려견 장례 문화. 아기가 17살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한 10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노령견이죠. 그래서 이제 노안으로 떠난 걸로 보이는데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장미업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애완동물 장례 서비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반려견을 깨끗이 닦아 사람과 똑같이 염습을 진행하는데 네, 좋은 데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애기 다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잘 가. 애기 어려 못 떠나니까 네, 장례식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견 앞에 잠시 슬픔을 멈추고 장례를 준비하는 이들. 사람의 장례식처럼 분향소도 설치해 예의를 갖추고 마지막까지 특별한 인사를 잊지 않는다고. 네, 우리 사랑하는 초롱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가는구나. 초롱아, 잘 가거라. 안녕.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반려견을 가족의 성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반려동물의 죽음도 이제 인격화시켜서 치르고 싶다는 욕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욱이 주검은 작은 함이나 친환경 장법인 화분장으로 만들어 견주의 곁을 지키도록 도와준다. 네, 너무 가슴 아팠는데요. 또 이런 장례식을 하게 되니까 저랑 저희 가족들이 또 이제 좀 편안하게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드넓은 평야와 아늑한 분위기가 숨을 탁 트이게 하는데 그런데 이때 묘지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지금 묘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야 우리나라 묘자리로서 아주 유명한 명당이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지형도 보고 수맥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 김민철 씨. 우리나라는 예부터 집이나 무덤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항상 염두에 뒀는데 특히 우리 조상들은 살아있는 터전만큼 뇌자리의 위치 선정에도 관심과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묘지로 인해서 이 조선시대 때는 소송이 한 70-80% 됐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뭔가 한번 자기가 이렇게 크게 출세하고 싶고 일확천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때는 이 풍수지리에서 이제 얘기하면 좋은 묘를 조상한테 쓰면 후손이 발달한다 하니까
좋은 묘를 쓰려고 남의 집 팻말에다가도 심고 남의 집 묘 옆에다도 좋은 땅에는 밤에 심고 요새로 얘기하면 로또를 꿈꾼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풍수지리 전문가가 강조하는 좋은 매자리를 정하는 명당의 조건은 무엇일까? 명당의 조건 첫 번째, 좌청룡 우백호. 명당의 그 첫째 조건이 이렇게 잘 감싸야 되거든요. 이게 정면을 보는 거예요. 정면을 보면 그쪽에 이제 좌측을 좌청룡이라고 그래요. 청룡이라고 그러고 우측은 이제 백호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치 사람이 누굴 이렇게 포용하듯이 뭔가 이렇게 아담하고 또 서로 포용하듯이 따뜻하고 감싸게 이렇게 포용하는 형상이 돼 있어야 여기 기운이 모이거든요. 그 봉오리가 저렇게 둥그런 걸 금영산이라고도 하고 또 연꽃이라고도 하고 일반 또 모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란은 이제 부귀영화, 뭐 재물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명당의 조건 두 번째, 묘 앞에 물이 흘러야 한다. 명당 특히 묘자리에서는 그 물을 돈으로 보거든요. 좌측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물이 쭉 흘러요. 그 이제 좌수도우라고 그러거든요. 좌에서 우로 온다. 이게 물을 흐르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물은 수입으로 보고 나가는 물은 지출로 봐요. 들어오는 물은 잘 보이고 나가는 물이 보일동 말동하고 나가면 비유하자면 수입은 많고 지출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요. 명당의 조건 세 번째, 양지 바른 곳을 선정하라. 명당의 세 번째 조건은 일단 편안하고 푸근하고 자연 속에 뭔가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그러면서도 양지 바른 곳이 명당의 그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매자리 주변 지형의 높낮이가 가지런하고 편안한 모양새를 지녔으며 자연과 함께 좋아하는 기운을 뿜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터가 좋은 곳에 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산소에 좋은 조상을 묻은 집안을 대부분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신을 묻으면 살은 이제 썩고 그걸 육탈이라고 하는데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가 좋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DNA가 같은 자손한테 전달해서 자손이 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사는 집안은 다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불렀거든요. 조상 숭배와 자손의 복을 비는 참뜻이 숨겨진 풍수지리 문화. 좋은 명당의 기운만큼 남은 인생을 바른 길로 또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